네, 현재 시간 2시 20분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시장의 상승폭이 조금은 커졌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다뤄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저평가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종목 하나 꼽으라면 저는 삼성전기가 나올 것 그쵸. 같은데 왜냐면요. 삼성전기와 관련된 기사 헤드라인에는 항상 역대급 최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단어가 항상 꼽히거든요. 네.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실적 대비 주가가 못 간다는 건데 실적이 잘 나와서예요? 아니면 주가가 못 가서요? 왜 그런 걸까요? 후자죠. 후자죠. 그렇죠. 네. 뭐 후자 주가가 못 가서 그렇죠. 뭐 삼성전기는 저도 여러 번 공식적으로 네.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뭐 한 15만 원대에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참 갈 듯하면 다시 바닥권 떨어지고 하다가 최근에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오늘 다행히 뭐 뒤늦게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동안 하락한 거에 비하면 아주 의미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저평가를 받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기의 사업 부분은 다 잘 나가고 있어요. MLCC 사업 부분은 기판 사업 부분이든 카메라든 뭐든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이제 좀 시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지만 뭔가 주력 한 방이 없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고 또 하나가 중국 봉쇄라는 것이죠. 삼성전기가 중국 비중이 좀 높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중국이 상하이 봉쇄를 좀 하다 보니까 상하이뿐이 아니라 중국 전국적으로 좀 봉쇄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차질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 감소 우려감들 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못 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든 외부 변수, 불확실한 외부 변수들이 좀 겹치면서 못 갔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하이 봉쇄, 그러니까 중국 봉쇄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걸 본다라면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기 하면은 저평가랑 함께 항상 거론되는 단어가 MLCC라는 단어인데 이 MLCC 업황이 그래도 하반기는 나아질 것이다. 왜냐? 중국 쪽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 때문인데 이 MLCC 업황도요. 아니 뭐 개선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은데 생각보다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나 봐요. 이게 지금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외부에서 보는 것과 네. 현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MLCC가 지금은 모든 산업에 다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밥솥에도 이런 그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MLCC 수요가 발생할 정도로 네.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특히 지금 전기차로 갈수록 MLCC 사용량은 그 이상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상당히 사양이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MLCC 사용이 채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뭐 아무리 많이 그러니까 그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좀 높아지지 않는다라면 조금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할인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MLCC 업황은 계속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 특히 이제 공급망 충격 이슈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 MLCC 시장 자체가 조금 성장이 좀 둔화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얘기를 뭐 1년째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업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삼성전기 그 시장 흐름을 보시면 좀 안 좋은 사업 부분 정리를 하고 가감하게 매각을 하고 좀 주력 사업 부분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 쪽으로 해서 공장 증설을 좀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애플 관련해서의 그 매출 점유율도 높아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 오늘 나온 뉴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사이버 트럭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삼성전기가 그 수주를 하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반대로 이제 LG 이노텍은 좀 하락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접촉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기의 사업은
나쁘지 않다,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테슬라 수주전에서 삼성전기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좀 MLCC 업황에 대해서는 이제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 나아질 방향이 남아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보유자분들은 언제까지 저평가만 받을 것인가 불안해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신규 접근자분들도 적으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삼성전기 이거 생각보다 저평가 구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가격 매력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매력이 지금 시장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한 줄평 투자 의견 주시죠. 뭐 저는 미호도 다시 한번 좀 더 보자. 바이브의 노래를 가보셨네요. 네. 일단은 저는 뭐 한 13만 5천 원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기가 뭐 계속해서 주가를 고공행진한다라기보다는 박스권 상단 정도 한 16만 5천에서 17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시장만 조금 더 안정화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한 15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 방향성을 그 정도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미워도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 유지,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PNT입니다. 살아남은 장비주 PNT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오늘 좀 하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쯤에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뭐 셀업체들의 연이은 투자 소식이 들려왔고 최근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하면서 이 투자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다 보니 PNT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었거든요. 근데 왜 다른 2차 전지 장비주 대비 PNT만 유독 잘 나가는 건지, 제가 모르는 다른 장비주들이 더 잘 가는 건지. 장비주 하면 최근에 이제 주목받은 게 PNT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다른 기업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은 맞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PNT 같은 경우는 뭐 SK든 LG든 또 중국이든 좀 그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배터리, 그러니까 그 셀 업체들이 공장 증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PNT 보시면 뭐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지금 한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들이고요. 또 하나가 뭐 약간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배터리 장비주들이 약간 저평가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 10배 전후, 어떤 경우는 10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맞아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상장 준비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하면서 장비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다시 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PNT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좀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다가 이제 뭐 배터리 장비뿐이 아니라 그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다른 장비주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공부하기로는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공장 증설 그때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사이클을 좀 네. 많이 타는 종목군이니까 잘 투자해야 된다, 시기를 잘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봤을 때 PNT 주가는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장비주 사이클의 초입인 건지 혹은 중간 단계인지 끝물인 건지 어떤 사이클에 도달했다고 보시는지. 저는 네. 그 공장 증설은 네.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확정된 게 LG하고 SK온이 확정된 게 10조거든요. 10조인데 지금 삼성은 빠져 있어요. 근데 삼성도 최근에 좀 발등에 불이 난 것 마냥 네. 지금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나소닉도 최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업체들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BI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공장 증설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셀 업체들은 지금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수주가 빡빡한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관련된 투자는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라면 좀 대규모 투자가 나올 때마다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LG하고 이미 SK는 투자를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 뭐 흐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뭐 투자 집행되는 거 여부가 떠나서 어쨌든 발표한 시점에 이제 장비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에 이제 추가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한번 그런 이슈로 해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수주로 집계가 되는 부분들, 이게 수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좀 시간차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약간 모멘텀이 좀 부족해진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좀 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좀 조정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PNT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여쭤봤는데, 오늘 빠지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PNT가 빠지는 줄도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대다수의 분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실현 시기, 좀 도망쳐야 되는 시기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의 하락을 단순 차익실현 매물로 인한 일시 조정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좀 추세가 꺾이는 구간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뭐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도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또 시간을 갖고 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걸 본다라면 지금 많이 올라왔었죠. 한 45,000원대에서 4만 원 초반에 있던 주가가 지금 6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50% 정도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이제 추가적인 가격, 오늘과 같은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55,000원 혹은 5만 원 초반에서 5만 5천에서 5만 원 초반에서 약간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발생하고 주고 나서의 네. 어떤 방향성 재탐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조정 나왔으니까 네.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하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 기간 조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주셨는데, 혹시 PNT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에 이 종목에 접근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뭔가 공장을 만들어내는 추세를 봤을 때 또 다른 대안주를 찾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SFA거든요. SFA요? 네, SFA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비주로 유명한 회사죠. 네. 근데 이미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해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TV 패널이 대형화되는 추세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사양의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반면에 그런 제품들의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그 투자는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SFA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SFA가 그거 말고도 반도체라든지 또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제 물류 이런 거, 또 2차 배터리 장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매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1분기 때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한 50%대, 그리고 이런 나머지 사업 부분들이 50%대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배터리 장비 관련해가지고의 매출 증가가 눈에 확 띄는 부분들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SK온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의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것을 좀 파악이 됐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격이 올라왔던 기업들 보시면 전통적인 LNF처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올라왔었습니다만은 딱 기업명을 들었을 때 네. 그 회사는 2차 전지와 뭔 상관이 있지? 하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성이라든지 네. 솔브레인이라든지 반도체 쪽인 줄 알았는데. 네, 이런 기업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쪽이 2차 전지 쪽에 이렇게 강점이 있었어?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SFA도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아직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SFA를 대안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봤고요. 마지막 상황실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주인 찾고 있는 PI 첨단 소재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상승하는 특징주들도 많긴 한데 좀 급락하거나 하락하는 종목을 중간 점검해봐야 될 것 네. 같아서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PI 첨단 소재도 그중 하나인데 최근에 뭐 조단위 매물들이 자꾸 이 화학 시장에 M&A 업체를 찾고 있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즌이 마침 때가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들이 뭐 돈이 필요해서라던가 아니면은 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파는 건가 왜 파는 건지 궁금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별로 차이가 있겠죠. 네. 최근에 SKC도 필름 사업부 매각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SKC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투자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업이 나쁘지 않지만 눈물을 머금고 선택과 선택과 집중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 네. 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제 돈장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키워가지고 이익을 내는 부분들인데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잘 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다른 기업을 또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이번에 이제 매각이 결정된 것이고 상당히 좀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잘 이러한 것을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의 성장 모멘텀 자체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회사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두산그룹처럼 지금이야 두산그룹이 좀 나아진 편이지만 그전에는 재무 구조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막 알짜 기업들 다 매각을 팔고, 네. 하는 부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의 새 주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홍콩계 사모펀드 베어링 PA가 우선 협상에서 선정이 됐는데 오늘 하락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사실 뭐 롯데라든가 네. KCC 굵직한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롯데보다는 기존의 그 임직원들을 쭉 고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만족해주는 베어링 PA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또 이들도 사모펀드란 말이죠. 네. 그럼 얘네들도 잘 키워서 또 매각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불안감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영향이 좀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뭐 뉴스를 보면은 그 베어링 PA하고 현재 대주주하고 뭐 깐부 아니냐 뭐 맞아. 이런 그런 이야기도 얘기들 있더라고요. 제목 상당히 좀 섹시한 제목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네. 뭐 직원들 뭐 전원 승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이 주주 입장하고 매각사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주주가 막덕 주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PI 첨단 소재 주주들이 다 자르고 뭐 해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롯데케미칼이든 KCC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회사에 인수가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겠죠. 저도 거기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내 기업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대기업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네임밸류라든지 주가의 프리미엄은 좀 더 더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됐다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고 뭐 홍콩의 이 사모펀드 결국에는 사모펀드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사모펀드가 회사를 30년, 50년 경영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결국에는 나중에 기업이 물론 이제 그 회사들이 기업을 다시 재투자해서 더 좋은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더 좋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국엔 다시 또 새 주인 찾기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약간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실망감으로 주가에 좀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PI 첨단 소재보다는 SKC PI 첨단 소재 그 이름이 네. 더 입에 와닿는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무언가 좀 안정적으로 롯데 그 대기업의 같은 화학 산업에서 시너지를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은 좀 주주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거든요. 이 PI 첨단 소재에 대한 투자 전략, 대응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요. 아니요, 국내 기업이 인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위기는 위기다인 것 같아요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 주고 계신데 그래도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알짜배기 회사잖아요.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또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줄 평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네, 뭐 저는 오늘과 같은 폭락은 뭐 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미 좀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네. 하나가
뭐 원래 이런 모양을 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추세가 잘 나가다가 지금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보유하실 필요는 있다.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PI 첨단 소재는 이 특수 필름 관련해 가지고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다가 최근에 애플 관련해서의 매출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상반기에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인데, 이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좀 전가시킨다라면 하반기서부터 다시 좀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한다라면 저는 뭐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위기를 기회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2,000원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 더 홀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은 PI 첨단 소재 그 부진은 일시적일 것이다. 오늘의 실망 매물로 인한 급락도 단기에 끝날 것이다라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라는 한 줄 평과 함께 손절가만 제시해드렸네요. 42,000원의 손절 라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들어봤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